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교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원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둘째 날을 맞아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구간이 일부 막히고 있지만 전북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시원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전주, 서울에서 군산까지 평소와 비슷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설 연휴가 닷새 동안 이어지면서 귀성 차량이 분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북에 들어온 차량은 33만여 대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밤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지정체가 대부분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설날인 내일은 오전부터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설을 하루 앞두고 각 가정에서는 차례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일찌감치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 사이좋게 전을 부칩니다. 명태전과 버섯전, 고구마전 등은 거의 마무리됐고 마지막으로 이 집만의 자랑인 김치전을 정성스레 부칩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찾은 손주들은 전이 완성되기 무섭게 집어먹습니다. 좋죠. 아들하고 며느리랑 손주들 온 게 사람 같은 혼자 이렇게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죠. 뭐. 전을 맛있게 먹은 손주들이 할머니 농산일 돕기에 나섰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 비료를 술에 담아 집 앞까지 옮깁니다. 할머니가 이제 저희들 배추 농사도 지어주시고 직접 농사하신 거 다 가져다 주시는데 이렇게 비료 포대로 날라드리면은 좀 더 농사하시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 마당에서는 한바탕 전통놀이가 펼쳐집니다. 아빠와 딸은 제기차기 실력을 겨루고 투호 던지기도 해봅니다. 처갓집을 찾은 사위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게 연신채를 휘두르며 실력을 뽐냅니다. 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근데 또 이렇게 추억이 또 이렇게 새록새록 또 묻어나는 것 같고 좋아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기에 더욱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군산 앞바다에 떨어지면서 해경과 해군 등이 잔해물 수색에 나섰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발사한 북한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군산 서쪽 147km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경비함을 보내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해 낙하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낡고 이용객이 줄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문화공간으로 꾸며 도시활력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공간 재창조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터미널이 갖고 있는 지역관문 기능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하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전북의 버스터미널 29개 가운데 21개 터미널이 있는 읍면동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 이용객 역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간대행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 속도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이유로 공기업의 새만금 참여를 제한하자 산업단지 609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자본 공개 모집에 나섰지만 마땅한 민간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민간기업이 새만금 산단 조성에 쓸 예산을 8,635억 원으로 추산해 제때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북의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구를 묶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출범했는데요.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어서 농생명과 탄소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전국에서 대전과 광주 등에 이어 5번째 출범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해마다 정부로부터 100억 원 안팎의 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특구 안에 있는 기업이 연구소 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받고 감면받게 돼 창업과 기업 유치에 유리합니다. 1호 연구소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3개 기업이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는 연구소 기업 10개, 첨단 기술 기업 5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 내 산업들을 첨단 산업으로 이제 고도화하고 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에는 농촌진흥청과 첨단 방사선 연구소, 그리고 키스트 전북 분원 등 10개 국립 정부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연구소를 통해 농생명과 탄소 산업 등을 육성하면 오는 2025년까지 3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 명의 고용과 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를 활용해서 기업이 창출되거나 확장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소득과 연결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후발주자로 다른 지역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 360억 원 규모의 테크 비즈센터 등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작업도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창업기술 개발에 올해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사업화 능력이 부족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부담 20% 이상 조건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기술 개발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북중기청은 기술 개발을 통한 고용과 수출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선발할 계획으로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5곳이 개교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주와 군산, 장수에 16학급 규모의 유치원 3곳, 그리고 전주 홍산초에 30학급이 신설되고 이리 남중학교는 24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3곳 등 모두 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개교합니다. 자치단체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6차 산업화의 핵심인 가공산업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등 거름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고추와 마늘로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12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21명의 농촌 주부들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매인을 거치지가 않잖아요. 첫째는 저희가 농사 지어서 직접 가공하니까 일단은 저희 일거리가 생겼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 있고요. 전라북도 6차 산업 지원센터에서 가공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는 103곳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6%가 과일즙, 장류, 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너 개 품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키워나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 판매장이 있다 한들 소비자들이 선택할 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가공식품이 주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 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판매도 하는 그 매장들을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익산역 하고요. 도청 1층에 이러한 그 로컬 매장들을 뒀습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 위주의 기술 지원과 다양한 유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판로 개척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 사업에 올해 26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농지연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4억 2천만 원 늘려 고령 농민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2011년 95건으로 시작한 뒤 해마다 늘어 지난해 596건에 21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경기전 관람객의 94%가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경기전 입장을 유료화한 뒤 집계된 관람객이 모두 382만 명으로 이 가운데 94%인 359만 명은 외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외지인의 경기전 입장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중단된 군산 은파관광호텔의 건립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은파관광호텔을 인수한 모 업체가 건축물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은파관광호텔은 지난 2007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은파관광지의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군산시 옥도면 죽도 서쪽 2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전모 씨 등 선원 5명은 인근 어선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전주시 송천동 환경사업소 인근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유해조사단은 멧돼지가 도로를 넘어 주택지역으로 이동하려 하자 실탄을 쏘아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인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설날인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는 11일쯤 차츰 흐려져서 주말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